그 서당에서, 그러니까 이런 데는 시골 농촌마을에 글 모르는 아이들이 맨 처음에 글 공부 시작하는 단계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글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하셨다는 분들은 아이 천자문 난 막 어려서 좀 다 했어. 한 7, 80대 되면 다 그러세요. 근데 정말 천자문을 아느냐라고 막상 물어보면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웠다는 분이나 아니면 전혀 안 배우신 분이나 수준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하나 더 나쁜 경우가 배웠다는 분들이 더 악질이라는 부분이요. 악질이라는 게 나쁜 성질, 나쁜 질이죠. 악질이라는 부분이 뭐냐. 알았다라고 해서 설명도 잘 안 들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부터 1부터 시작해서 10가지를 두루두루 쫙 펼쳐서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리 완전 쭉 하나인데 이거를 10가지 두루 넓게 펼쳐서 열어준다라는 뜻인데 다 열어가지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제법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선비사라고 할 때도 보면은요, 열십자죠? 열십자에다 밑에가 한일자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이라라고 하는 하나부터, 기초부터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두루두루 천하를 딱 꿰뚫을 정도로 아는 것이 바로 사라라는 겁니다. 이게 선비예요. 선비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학자고 배우는 사람이라 남들 가르치는 사람이자 또한 그 관직에 나아가서 벼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뜻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선비사 그럽니다. 선비가 뭐냐? 그러면 그냥 공부만 하고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비는 시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옛날에 선비라 그러면 모든 관리를 다 사라 그래요. 적어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공무원이죠. 적어도 공무원이 되려면 기초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10가지는 좀 알아야 공무원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모든 공무원을 가리키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공무원 가운데서도 특히 누구냐?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판검사를 가르칠 때 또 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라 그래서 옥관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거짓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차근차근 따져가지고 너 이러이러해서 정말 네가 했지라고 해서 결론까지 낼 줄 알아야 자 누가 무고하게 내가 옥살이를 하거나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옥관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자 내가 하나부터 여기까지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실력도 있고 뭐 나름대로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놈에 뭐가 없어서 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일단 좀 돼가지고 뭐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리고 항상 끼리끼리 해서 이제 서로 간에 논아먹는 이런 구조들이 되다 보니까 정말 실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벼슬을 못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참 두루 아는 것은 많은데 그런데 아직 벼슬에 나아가지 못한 제야의 인사를 가리킬 때도 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얘기했던 가장 후자 개념. 그러니까 제야에 있기는 한데 두루두루 학식이 뛰어나서 이 사람을 등용하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잘 처리할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뜻글자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뜻글자예요. 한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문이라고 하면 뜻글자가 되는데 우리 그 천하의 말은 두 가지죠. 글자 두 가지요. 소리 글자가 있고 뜻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가 만들었던 글자가 소리 글자가 먼저일까요? 영어나 우리말이나 뭐 일본어나 뭐 이런 것들이 소리 글자가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한문이라고 하는 뜻 글자가 그 다음일까요? 먼저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무조건 다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생각을 좀 바로 잡아서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 겁니다. 뜻 글자가 먼저일까요? 소리 글자가 먼저 만들었을까요? 틀릴까봐 대답 안 하시죠? 더군다나 요새 마스크까지 딱 끼워가지고 이 꽉 다물면은 보통은 뭐 중간치 간다 그러는데요. 저는 중간치도 안 쳐줄 겁니다. 틀리더라도 대답하셔야 돼요. 아, 선생님은 뜻 글자다. 왜?
나무, 그죠? 나무. 우리가 지금 나무라고 하는데 나무를 나무 그러면 이게 뭐 나무예요? 나, 무? 나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아니 없을 무자 나 없다? 이 소리야?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인류가 제일 먼저 만드는 거는 소리라고 하는 건 이 소리 우리가 막 입에서 이럴 때면 멍멍 어흥 뭐 그다음에 이야 하는 이거 소리로 내야 되는데 그럼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소리 글자에 느라고 하니 입술에서 그다음 무 입에서 나온 요것들은 뭐냐면 이 모양을 전부 다 뭐냐면은 그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추상화시키려면 훨씬 인지가 더 발달해야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려야 돼요. 어떻게 그냥 나무, 나무 줄기가 있죠, 그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뻗습니다. 그죠? 가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오래되면 쭉 늘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무목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뭐냐? 발음은 읽을 때는 목이라 어쨌든 나무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최초로 만드는 글자는 뭐냐? 뜻글자입니다. 뜻글자. 그걸 우리가 뭐냐면은 표의라 그러죠. 뜻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그래요. 표의 문자를 잘 공부하면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물의 명칭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인류의 그 역사, 문화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린 지금 나무목하지만은 여기 또 혹시 사주팔자나 이런 거 볼 줄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오행을 해가지고 당신은 말이야 목기운이 강하고 이런 말은 들어봤죠? 그죠? 그럼 목기운이다. 동방목이라는 거 이게 동방목으로도 쓰입니다. 동방목으로 쓰고 목기운은 모든 만물이 생한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로 쓰여요.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는 건데 이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뜻을 표현하는 글자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뜻글자가 되고 영어나 우리말에 특히 우리말은 표음 문자 가운데 그렇죠? 소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글자 가운데 최고의 글자가 우리 한글입니다. 흔히 하는 훈민정음이죠. 입에 있는 그 구강구조 니은, 기역 여기서 혓바닥과 그 다음에 입천정, 입술 뭐 등등에 부딪히는 거에 따라서 글자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고요. 거기다가 아의이라고 하는 모음 천지인입니다. 천지인 삼재에 아까 얘기하는 오행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오행까지를 해서 대단히 철학적이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표음 문자의 이 뜻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전 세계 아마 문자 가운데 한글만큼 멋진 글자가 없을 겁니다. 이러고 열심히 얘기해 놨더니 우리 무지한 정말 무지한 우리 위정자님들 정치인들께서는 야 그럼 우리 뭐냐 전부 다 한글로 만들자. 한글 전용으로 만들어요. 세종 임금이 만든 한글의 이름이 뭐냐면 한글은요 나중에 그 전에 세종이 만드는 것이 훈민정음이죠. 백성들을 가르칠 론 백성민 발을정 소리음자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 그랬어요. 그럼 백성들을 가르치는 소리라 그 훈민정음 어제 훈민정음이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문자로 나라의 말씀이 우리가 하는 말이 중국의 문자와는 다르더라. 중국에 이렇게 제가 참 중국어를 잘 모르는구나. 국민 그러면은 구어 그래요. 이거 가지고 구어가 왜 되나? 우리는 국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국이라고 하는데 쟤네들은 구어, 그죠? 그러고 민은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하고 발음하는 게 달라요. 쓰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맞는 걸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중국 발음에 대해서도 읽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를테면 악이다. 이거 무슨 악으로 보죠? 뭐라고 읽어요? 외운 분 혹시 한자 아시는 분? 보통 즐거울 락 그래요. 즐거울 락 즐겁다. 즐거울 락이에요. 그런데 음악이라 그러면 음악 악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산요수 그러죠? 그럼 좋아할 요로도 읽어요. 도대체 뭐냐? 뜻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면 소리가 음가가 그죠? 음가가 다 달라집니다. 이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접근하기가 참 힘들지 일단 어느 정도까지 딱 해서 정도를 가지고 쭉 공부해 나가면요. 천하에 이것처럼 이해하기 좋은 문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거 갖다 놓고도요. 옛날 역사부터 시작해서 문화, 철학 쫙
다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근데 모르죠. 이를테면 자 이걸 악기 그래요. 악기라고 쓸 때는 그래서 우리 음악 그러잖아요. 그러면 악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악기는 우리 동양 악기로 말하면 북도 있고 장구도 있고 그다음 뭐예요? 해금도 있고 검은고 가야금도 있고 또 뭐예요? 종도 있고 그죠? 경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밑에는 나무예요. 요거대로 그대 나무는 나무 줄기도 있고 하니까 줄기가 우선이겠죠. 나무 줄기 나무 막대기 하나 착 해놓고 그다음 위에가 뭐가 있냐? 흰 백자죠. 바탕이 흰 것. 요자는 작을 요자에서 실멱자예요. 두 개가 되면 실사입니다. 요거 중에 한쪽만 떼은 것도 그 다음에 위가 돼요. 도대체 보통 사람들이 이거 실사 그럽니다. 옛날 같으면 이거 다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두 개가 돼. 이거 하나는 원래 원칙이 실멱이 되고요. 두 개면은 실사예요. 두 개 되면 실사인데 이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실사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히 할 때 요 실사할 때 실은 뭐고 요 실멱이라 할 때 실은 뭐냐 이 소리예요. 실이 무슨 실이에요? 이거 전부 생각하는 글자예요. 그냥 절대로 외우시면 안 돼요. 생각하고 글자 가만히 보다 보면 나오는데 실명자도 잘 실사하면 실명에 잘 보면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꼬불꼬불 가물가물하다. 그래서 작을 요자예요. 작을 요 적을 요자. 작다라는 요로 읽고요. 밑에는 작을 소자죠. 이건 작을 소. 작고 작은 게 모였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요게 모여가지고 실이래요. 멱인지 산지는 뭐라 하여튼 실이랍니다. 우리말 뜻으로는.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은 자, 다 떠나가지고 실을 생각해야 돼요. 실은 뭘로 만들어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앞에 제일 늦게 실 뭘로 이거 공부 안 했어도 알잖아. 실 뭘로 만들어요? 실 무슨 실 있어요? 목화부터 나요. 저는 나이롱 실부터 나올 텐데. 자, 나이롱 실. 예. 예, 그대로 한문 공부니까 옛날 거 해가지고 옛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글자를 공부한다 그러면 적어도 얼마로 올라가냐? 3000년 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3000년 전, 4000년 전. 그럼 옛날 거 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목화보다 더 오래된 거. 목화는 뭐 우리 고려 때 뭐 문익점이 어쩌고 저쩌고 뭐예요? 그 다음에 명주. 명주가 뭐예요? 명주는 누에고체에서 한 거죠. 그러면 자, 아까 이제 목화 얘기했으니까 목화를 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솜을 틀어야 돼요. 틀어가지고 가늘게 빼야 되겠죠. 그 솜을 틀어서 가늘게 뺀다. 이거 기술이 좀 발달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명주는 세상에 하늘이 자연이 준 최고의 실이 명주죠. 고치가 말이야, 나중에 큰 성충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입에서 뿜어낸 이 거품 같은 거 한참 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고치가 바로 누의 집이에요. 나중에 성충이 되기 위한 집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봤더니, 와, 이거 은근히 질기죠? 가늘기도 하고. 이것도 물에다가 딱 해서 뒀더니 다 잘 풀어져요. 그래서 고치를 어떻게 돼요? 물에다 담갔다가 그냥 풀면 돼요. 근데 그냥 푸른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삶아서 푸른 게 있죠. 그냥 풀어봤더니 가느다랗죠. 하나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 이렇게 뽑아내면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요. 저 윗상자의 변형입니다. 거기에다가 작을 여자. 누에고치가 있고 그 속에다가 둥글둥글 이렇게 해서 막 감아놨잖아요. 그죠? 요 감겨져 있는 그 실 이렇게 쓴 게 현자예요. 혹시 무슨 현이라고 하는지? 가물현자.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룽자 할 때 그죠? 천현이랄 때 가물다란 뜻이에요. 가물다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가물다가 무슨 소리예요?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황 가물다. 가물거리다. 저는 참 실험 정신이 강한데요. 어렸을 때 하늘이 가물가물거린다 그래가지고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동네 보면 여기도 보면 언덕들 많잖아요. 언덕들 올라가서 눈이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아니면 그냥 멀쩡한 맑은 날 하늘에 가서 그 언덕에 올라가 하늘을 한참 쳐다봐요. 어떻던가요?
가물가물거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갖고 놀 풍선 있잖아요. 풍선 실컷 갖고 놀다가 탁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죠. 아이고 아까워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가물가물거려서 안 보이죠. 하늘은 굉장히 멀고 아득하다. 그래서 아득할 현자, 가물거리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가물거리는 것을 뭘로 나타내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면 뜻글자인데 그죠? 가물거리는 게. 그 가물거리는 게 바로 뭐냐면은 누에고치에서 한 가닥 딱 옛날에 옷으로 일상생활에 쓰던 걸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가느다란 거 하나를 뽑아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적어도 요렇게 해서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내지는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 여섯 가닥 이렇게 될 겁니다. 대체로 자, 한 가닥, 딱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아니면 요거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럼 이것이 실사거든요. 자, 실사가 돼. 그래서 실멱인데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옛날에 옥편이라라는 거 있죠. 사전에. 실멱이라 하지 않고 또 조금 잘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느냐. 오홀멱 그래요. 오홀멱. 아, 젠장 또 오홀은 또 뭐야. 우리 이렇게 살아온 동안 글자도 몰라요. 그죠? 자기 말하는데. 오홀은 뭐냐? 제가 다 한자로 쓸게요. 다섯 오자에다가요. 자, 문득 홀자입니다. 홀, 말물자,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 흩어져서 없다. 마음 심자. 그럼 마음에 두기도 어렵다 이 소리죠. 마음에 두기도 어려울 정도는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실이 몇 개냐? 5개라 그래.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닌가요? 하나, 둘, 요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한 두어 가닥 하고 셋, 넷, 다섯 해서 다시 말해서 누에고치에서 실을 이렇게 뽑는데 한 가닥 가지고는 실 못 만듭니다. 적어도 몇 개? 5. 홀이라라는 걸 우리말로는요. 5올. 올이라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한자로는 홀이라 표현하고 올이라 그래요. 우리는 5올. 그러니까 적어도 누에고치 몇 개? 5개를 이렇게 엮어야 뭐라고 한다? 멱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드는 거는 우리 보통 뭐냐? 아까 제가 갖고 온 저 스카프들. 이 스카프들. 이거 되게 얇지. 이건 제법 또 이거 인도면이라서 인도적이라서 이거 굵어요. 아주 가느다란 스카프. 보통 스카프가 5월, 7월 정도가 돼요. 5월, 7월. 적어도 우리가 뭐 옷감으로 쓰거나 그래 옛날에 보면은 하늘하늘해서 속에 다 비치는 것들은 5월 정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적어도 옛날에 공단이다, 비단이다 이거 있죠. 그 열흘 이상이에요. 열흘 15올까지. 그러니까 누에고치 몇 개냐면 5개에서 자, 물에다가 이렇게 담죠. 5개, 뭐 10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그러니까 여러 개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해서 다 엮어가지고 하나씩로 이렇게 해서 계속 감는 겁니다. 그 이거 5개니까 5올 멱으로 나타내니까 2개 더하면 얼마예요? 열이잖아요. 그죠? 그 요 글자 보면 실사 말고도 열올. 그죠? 열올 사입니다. 산수 쉽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요 방식을 알아요. 그래서 뜻글자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조금 실은 어렵지도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천자문을 공부시키는데 서당에서 선생이 애들한테 전부 다 물건을 갖고 우리가 보이는 사물을 갖고 가르쳐줬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전부 다 무조건 외워라. 못 외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올라가. 회초리. 맞아요. 얻어맞고 공부하고 싶어요? 얻어맞으면 저도 공부 안 해요. 아우 씨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다 때리기까지 해요. 그 머리가 막힙니다. 조금이라도 잘하면 아유 잘했다 칭찬해주면서 근데 칭찬만 해주면 안 되죠. 선생이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속에 뜻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표, 그죠? 우리가 음이고 의가 돼 표음문자가 참 소리음자, 표음문자. 이건 소리음자, 가로할자에다 설립. 음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입에서 내는 말들을 다 문자나 또는 악보, 그죠? 음악 악보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음이라 그래요. 소리음악 음성이라라고도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보로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음악이라고 할 때도 이걸로 표현하죠. 근데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말로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렵고 딱 하나 해주면 되게 멋지잖아요. 아,
다소돌로 만들고 아 이거 열홀이구나. 열홀 이상이 돼야 적어도 우리가 이불이나 뭐 옷들 옷감으로 쓸 수가 있는 거구나. 더 작은 거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스카프 정도 만드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뜻을 보면 다 나오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씩 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뜻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백성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글이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표음 문자가 되고요. 한문이라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이 두루두루 좀 철학적이 되고 아 좀 저 사람은 참 훌륭해 이것저것 생각이 깊어 라고 하려면 뭐를 공부해야 되냐? 한자를 좀 공부해야 돼요. 한자 속에는 사실 문화와 역사와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라 그랬냐? 한자 많이 하시는 분, 한문 글 많이 하시는 분을 뭐라 그래요? 참 유식하셔. 유식하다 그래요. 유식. 요즘 한자를 몰라가지고 전부 다 무식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진짜로 무식한 세상이에요.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이런저런 개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무개념이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멋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면 그게 다인 줄 알고. 대통령이 돼야 뭐 이렇게 법도 만들고 하는데 야 대통령도 되기 전에 저 국회의원들한테 명예요. 이거 법 만들으라고. 어쩌라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아, 희한한 사회가 개념이 없는 이상한 사회가 되는데 그걸 아무도 그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어느 1980 몇 년도인가요? 그 국어 기본법을 만들면서 모든 공용 문서는 한글로 전용한다. 한글로만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옛날에 보면은 공무원이라 대한민국 공무원이라 그럼 뭘 알아야 된다? 한문 좀 알아요. 그나마. 왜냐? 우리 호적에 또 한문 이름도 등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공무원 젊은 친구도 있는데 한자 전혀 모릅니다. 개중에 개인이 좀 노력하면 조금 아는 정도가 되고 그래서 요즘에 정치를 뭐라고 하냐 국민들을 어떻게 만든다? 우민화시키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민정책을 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 국민들이 잘 알면은요 정치인들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세종임금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너무 모르니까 골치 아파가지고 백성들 좀 똘똘해지라 라고 해가지고 한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한글은 표음 문자하고 표의 문자하고 같이 써가지고 제발 좀 똘똘해져라 라고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똘똘해졌느냐? 도대체 저 공무원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이상한 짓 하더라면 전부 다 뭐 고소고발 다 해버려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고소고발이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한글과 한자를 두 개를 다 쓰다 보니까 매우 똑똑해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엔 다시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매우 어리석어집니다.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죠. 그래서 자 비록 우리가 지금 농부이기는 하지만은 야 농부라고 그냥 몰라도 돼. 아이 뭐 국가에서 뭐 다 이것저것 종자도 주고 뭐 그 다음에 때 되면 언제 뭐하라 가르치는데 우리가 뭐 그럴 필요 있느냐라고 하죠. 정부를 절대로 신뢰합니까? 신뢰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대체로 신뢰해야 되죠. 정확하게 신뢰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그걸 못해요. 간혹 가다 정부가 실수했다 그러면 그 전부가 다 아니면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옛날에 종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종자는 원래가 농부가 내지는 그 지역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에서 가장 우리 지금 농사농자 공부하려고 이렇게 이런저런 소리를 합니다. 농사농자. 농사라고 할 때 농사는 봄에 밭 갈아서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다 갈무리 할 때까지 모든 걸 다 합쳐서 농사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아까도 어느 분이 농사일은요 쉬는 때가 없어요 그래요. 농사일은 그냥 갈무리 할 때까지. 옛날 그나마 겨울에 조금 한가로울 때는 또 뭐 해야 되냐 옛날에는 가만히라도 짰죠. 요즘에 이제 가만히 앉아서 겨울에는 조금 쉴만한가요? 조금 쉴만한데 어쨌든 그럼 농사라고 할 때 농사는 기본적으로 때를 가리키는데 농사를 대표하는 때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농사를 하는데 농사 농자에 보면은 농사를 마치는 게 수확을 하는 게 중요한지 다 중요한데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한지 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뿌리는 거죠.
거두는 건 뿌려야 있으니까, 그죠? 그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니까, 그죠? 그 뿌리는 때가 언제예요? 씨 뿌리는 때가? 봄 중에서, 봄도 1월, 2월, 3월. 제가 얘기하는 거 음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때. 음력으로 3월. 음력으로 3월. 그 음력으로 3월이라는 게 이 속에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천간과 지지 24절기를 이 시간 때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천자문의 치본언응이요 무자가색이라 그랬습니다. 정치라고 할 때 정치라고 바를 정자를 쓰지 않고 치라 한다 그랬죠. 우리 정치인데 정치에서 정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한다라는 바를 정자입니다. 잘못되고 부정한 일을 하면은 뭐예요? 칠복자예요. 법에 따라서 형벌에 따라서 벌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할 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서 바로잡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덕치입니다. 유학교는 덕치인데 그리고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래 정의되는 거 정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위정자 정치인부터 스스로 바르게 행해야 돼요. 정치인이 바르지 못하면 백성들은 당연히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따라갑니다. 어우 저 왜 장관이 계시고 대통령이 계시고 한 이분들이 뭐예요? 자식들 뭐 하는데 뭐 문서도 위조하고 뭐 몰래 나라도 빽 써가지고 뭐 표창장도 만들고 그러더라. 그러면 밑에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아주 사활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나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자리 나처럼 평생 뭐 농사 짓고 살게 하기도 참 힘들고 그래서 좀 출세하라고 돈만 있으면 농사를 지어서 돈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직해서 절대로 안 하는 야 그냥 못나면 못난 대로 살아라 그게 복이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안 그러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들여서라도 뭐 해서 하나라도 좋은 대학 보내고 하나라도 저 좋은 회사 보내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그 전부 다 불법으로 부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바로잡자라는 게 정치인데 그런데 정치인들이 뭐 하느냐 앞장서서 부정부패를 일삼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 전부가 어떻게 되느냐? 부패한 사회가 돼버립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꼬라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기는 유목사회가 아니라 그랬죠. 유목사회 원료 서구사회입니다. 유목사회는 짐승들을 키워가지고 어디 와서 농경사회 저작거리에 가서 팔아요. 그걸 가지고 옷감도 사고 먹을 것도 쌀도 사고 곡식도 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는 시장이 발달합니다. 시장이 발달하면 거기서 물건들을 교환하니까 그 도둑놈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둑질하는 놈들, 그 다음에 물건값 그 거짓말로 이렇게 뻥튀기해서 팔아먹는 놈들이 많으니까 그런 건 못하. 그리고 팔아가지고 돈 잔뜩 이제 챙겨갖고 가는데, 그 다음에 물건 잔뜩 사갖고 가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중간에 또 훔치는 놈들이 있죠. 그런 놈들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거기는 뭐가 발달해? 경찰력이 발달해요. 그래서 서구의 정치랑은 폴리틱스에서 폴리스라고 하는 경찰 권력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보잖아요. 경찰 권력이 그냥 뭐 조금 나쁜 짓 한 사람들 받더라면 총 쏴서 죽여도 조금 시끄러울 뿐이지.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좀 잘못해 경찰이 총을 쏴 사람 죽였다 그러면 그럼 뭐 한다 그랬어요? 저 위에 서장님까지 옷 다 벗어야 돼요. 필요하면 누구까지? 요즘에 행안부 장관까지도 옷 벗어야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말로는 총기 소지하고 테이저건 쏘라 이렇게 되는데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주더라도 그래서 못 쓰고 이번에 이상한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무서워서 도망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요 문화적 차이라. 그래서 문화적 차이를 알면은 그러면 저 경찰 공무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라는 그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경찰 국가 아니에요. 그냥 평안하게 농사 제 땅에서 잘 지어가지고 이거를 고르게 잘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농사 잘 짓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사, 바르게 하는 일뿐이 아니라 거기다 뭘 하냐. 치본언응 그랬죠.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언응, 농사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맨 앞에 제목이에요. 치본언응. 그래서 뭐예요? 물을 다스리는 물 숫자죠. 물 숫자의 변형이 요을자입니다. 붓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서 삼수변이라고 하는데요.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네모, 땅이죠. 네모 땅이 되고 네모에다가 마늘 모자입니다. 뭐가 웅크려진 것들이 싹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땅에서
이것들이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네모라는 건 땅이고, 혹시 이 글자 아시나요? 요 글자. 선생님 무슨 글자? 같을 여자죠? 뭐가 같아요? 같을 여래요. 뭐가 같아요? 저거보다 같을 약자도 있는데 요것도 같을 약자고, 같다라는 게 여러 가지, 같을 등자도 있고. 이거 뭐가 같다는 거예요? 이거 뜻글자예요. 이게 뭐가 같아요? 계집녀하고 네모는 같다 이 소리예요. 네모를 알아야죠. 계집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자의 자궁을 표현하는 겁니다. 남자는 양이죠. 여자는 음입니다. 여자는 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가 양이라면은 여자는 음이 되고, 이를테면 성기가 남자는 앞으로 나오고 여자는 속으로 들어간 모양이니까 나온 건 양이고 속으로 들어가는 음이고, 그 다음에 네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로부터 천원지방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하늘이 왜 둥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네모나다 그랬어요. 근데 땅은 네모나다, 이거는 설명 안 했어요 지난번에. 모방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모방이 뭐예요? 소리는 음은 방이 되고 뜻은 모입니다. 모났다, 네모나다, 모나다, 네모나다예요. 모방. 땅이 네모나요? 몰라요. 한참 돼서 지동설 땅도 둥글고 하늘도 둥글다 이렇게 나오는데 모방이에요. 이것도 모르죠. 모방이라 하는데 왜 모방인지. 그런데 여기다 같이 붙여서 쓰는 말들 한번 볼까요? 방에다가 쓰면은 거. 사방팔방 할 때 이거 쓰죠. 동서남북 할 때 이거 쓰죠. 그 다음에 무슨 방향 할 때 이걸로도 쓰죠. 그죠? 방 또 뭐가 있나요? 방향. 그 무슨 어느 장소라고 할 때 뭐예요? 방소라는 말로도 쓰죠. 방소. 이게 대체 뭔 소리냐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본래 얘 뜻을 나타내는 건 지금 하나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얘는 뭐냐? 떼배방자예요. 떼배방. 떼배. 떼배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여기 낙동강 하류니까 아실만 하겠네요. 떼배가 뭐죠? 그러면 떼배 어려우면 뗏목. 뗏목은 알죠? 그죠? 뗏목. 뗏목은 자, 옛날엔 낙동강 여기 막 하류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아주 맞아 큰 강이 있더라. 여기서 저쪽으로 물건 옮겨야 되죠. 지금처럼 큰 산 무슨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무는 어쨌든 물에 뜨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돼요? 나무를 엮죠. 나무를 엮어가지고 이거 나무를 엮어가지고 뭐 칡너쿨로 이렇게 엮습니다. 엮어가지고 물에 띄우면 되죠. 물 따라서 그죠?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횡류해가지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그 노져서 이렇게 가면 되니까. 이렇게 만드는 배를 뭐라고 한다? 떼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뗏목이라고 하는 건 좌우에서 나중에 목재들을 어떻게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들려보내는 것이 뗏목이 되고 떼배예요. 그럼 물결 따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옆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때 그 옛날에 만드는 이 떼배, 그래서 물결, 그래서 방향이죠. 이거 뭐 위로 갈 건지 내려갈 건지 좌로 갈 것인지 우로 그래서 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방소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얘 모양은 기본적으로 옛날 배는, 초기의 배는 뭐냐, 나무나 대나무들을 엮은 거죠. 대나무들을 엮은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네모나죠? 모나죠? 그래서 네모, 모방입니다. 네모나다, 모나다, 옆에는 그죠? 각기다 이 소리예요. 그 뭐냐, 여기다 그래서 모방에다 방정하다 그러면 참 반듯하다 이 소리예요. 반듯하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는 말이 뭐냐, 이렇게 가리키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나이 60이 되도록 이거 뜻 이해 못합니다. 하늘이 둥글면, 그럼 하늘이 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이렇게 남중에서 서쪽으로 지죠. 우리 일어나서 낮에 일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들어오고 밤에는 굴굴 잔다 그랬습니다. 그죠? 해가 둥글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방정하게 반듯하게 일어나서 어떻게 일하고 저녁에는 잠자는 이거죠. 그게 천원지방이에요. 그래서 방이다 그럴 때 모방이 아니라 바로 떼배처럼, 떼배는 뭐냐, 떼배는 물결 따라서 흘러가거나 그저 거슬러 가거나, 바쁘면 우리 밤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쁘면은
밤새워서 무슨 일도 해야 돼. 그래서 방이라라고 할 때 원래가 방, 떼배. 그래서 방에 대해서 떼배라는 말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죠. 교회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집 오면은 예천군 가운데서도 가장 깨인 도시다. 깨인 도시라, 개화된 도시라, 그러니까 개화된 읍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 안 다니셔요? 진짜로 안 다니시는 분이 삼락교 무슨 교회 하나 있죠. 자, 교회에 보면은 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을 때 누가 노아가 하느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제받았다 그랬죠. 그때 뭘 만들었냐면 방주를 만들었다 그랬죠. 노아의 방주가 바로 이거예요. 노아의 방주. 방에다가 주. 우리말이고 온통 한자예요. 근데 한자를 정확하게 몰라서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노아의 방주. 그냥 배인가 보다. 그럼 배라 하지 않고 왜 방주라 하느냐. 이거 시비 붙으면서 물어봐야 돼요. 시비 붙으면서 어려서 물어보면 또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도 모르거든요. 야, 크면 알아. 괜히 물어봐가지고 말이야. 어른 나불키게 만들고 나 바보 만들고 말이야. 이상하게 만드니까 기분 더럽게 나빠하죠.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어른 자격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어른도 모르면 모른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자. 이게 원래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른이라고 키 좀 크고 말이야. 나보다 힘도 세고 뭐하다고 그냥 뭐 어린애들 윽박지르면서 이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권력 있고 뭐한 사람 보면은 괜히 무서워서 고개 숙이고 너나 나나 하늘 아래 똑같은 땅에서 다 태어났는데 왜 누구는 너는 내 앞에서 의수대 나보다 별로 나을 것도 없는데 왜 의수대고 이른바 민권의식이 좀 강해져야 됩니다. 그죠? 이게 방주예요. 그때 방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저 멋진 뭐 이런 그저 유선형의 배에다가 뭐 발동기 달고 뭐 이렇게 가는 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노아의 시대에 이건 저마다 기원전 3000년 전 일들이에요. 4000년 된 일들이에요. 그거는 뭐 저 유럽이나 아니면은 이 황하문명권이나 아시아나 전부 다가 어마어마한 홍수에 시달리던 때입니다. 그래서 유목문화는 뭐냐? 유목문화는 그냥 내가 이 갖고 평상시 이제 짐승 기르는 거니까 내가 기르던 짐승, 그 다음에 집안의 살림도구 몇 가지들을 어떻게 돼? 이 떼배에다가 싣고 가면 돼요. 그리고 뭐 맨날 며칠 가야 돼. 거기다 집 같은 것도 하나 지어가지고, 이런 뭐 나무목으로 해서 하나 지어가지고, 그러고 가면 됩니다. 그죠? 이러고 해서 우리 가족과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홍수가 풀리더라도 먹고 살 거리들만 몇 개만 확보해 두면 돼요. 그러면 아무도 그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왜냐? 유목문화는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서 사니까. 그런데 농경문화는 누구냐? 농경문화는 농사 이거 때도 알려줘야 되죠. 지금이 3월인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파종식인지 뭔지. 이거 누가 알려줘야 돼요? 내가 일일이 다 공부해가면서 농사 지으려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그 다음에 저 정치인들,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이거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연구해가지고 정확하게 언제 홍수가 언제 올지, 언제 가뭄이 될지, 이거 가지고 저수지도 확보해달라고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죠? 때를 가르쳐 주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농경문화의 위정자들이 홍수가 났다고 해서 나 도망간다. 노아의 방주 만들어서 나만 살아간다. 도망간다. 두 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왕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뭐냐면 저 서구에서는 영화에 보면 돌아온 탕자돼요. 고향 땅에서 별 나쁜 짓 하다가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와서 선심 좀 쓰면 아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하죠. 물론 요새도 좀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도 워낙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농경문화에서는 동네에서 온갖 가진 짓 나쁜 짓 하고 밖에 나가서 나중에 돈을 아무리 벌고 동네에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아이 새끼 어떠다가 돈 좀 벌어가지고 더럽게 재네. 속으로 이렇게 욕해요. 그 사람 원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소에 품행, 행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글자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예로부터 하늘의 수능에서 사는 겁니다. 농사라고 하는 거, 그죠? 봄이 되면 씨 뿌리고, 여름이 되면 김 메고, 가을이 되면 거두고, 겨울이 되면은 잘 갈무리 해두고, 그리고 다시 또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그렇게 수능하는 거죠. 하늘의 때, 천시에 수능하는 겁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하늘처럼 하늘의 때에 수능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펼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농이라는 것이 음력 3월 3일, 그죠? 음력 3월달 진월이에요. 진월에
곡진하게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을에 거둠이 있고 아무리 추운 겨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저장해둔 곡식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때는 아까 천원지방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이 의미는 이해하셨죠? 네모나다 할 때 네모난 게 아니라 방주, 떼배다. 그래서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서 땅에서는 그에 따라서 뭐예요? 봄이 되면은 만물이 싹트고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고 가을에 단단하게 익어가지고 거두고 겨울에 갈무리 해두는 거. 하늘 때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에 따라서 생장, 수장 그대로 순응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그 농경사회의 생활인데요. 자, 농이라고 할 때 그럼 때라고 하는 것. 때는 누가 만들어주냐? 하늘이죠. 하늘의 때. 천시라고 했습니다. 천시. 시간도 누가 만들어준다? 이거 뭐라 그랬죠? 자, 오늘 뭐라고 하지? 그 사이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몇 번 해도 잊어버려요. 이거 뭐예요? 한자는 몰라도 이 글자 참 잘 들어하시던데 그냥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선생님. 예, 절 뭐라 그래요? 절사자죠. 뭐 불국사 이게 무슨 사인데 사라 그랬어요. 절에서 뭐 하는지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이게 흑토자죠. 분해해 보세요. 흑토자죠. 흑토자에다가 밑에 이거는 뭐예요? 마디초온 그러는데 뭔 마디인지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항상 우리 왼손 좌양 우음입니다. 왼손이 우선이 되고 손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손가락 마디초는 한 마디죠. 한 마디만큼 해서 이쪽에다 점 한번 딱 찍어보세요. 제가 진짜로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딱 찍으면 돼요.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렇게 긋고 해서 여기 딱 요렇게 해서 한 마디쯤 딱 내려온대. 없어요? 그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 통통통통 뛰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방에서 촌구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촌구맥을 통해서 건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한 마디만큼 내려온 데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걸 가지고 뭐 한다? 아, 이 사람이 건강이 어쩐지, 그죠? 헤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아리다라는 뜻을 가진 촌이에요. 그냥 마디라는 것만 하나 외워두면 써먹을 때 하나도 없어요. 써먹은 것은 하나 배우면 뭐까지 열로 펼칠 줄 알아야죠. 그죠? 하나를 알면, 그죠? 두루두루 펼칠 줄 알아야 돼. 동서라고 알면은 뭐예요? 남북이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동서가 있으면 남북 하듯이. 하나를 알면은 두루 펼치죠. 그래서 하나를 알면 뭐한다? 열을 안다. 문일지심. 하나를 듣고 열을 알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촌구매에 계속 한마디만 내려와서 그냥 마디예요? 아니잖아. 그걸 통해서 어머 당신 좀 간이 좀 안 좋고 어찌 폐 기능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그게 헤아리는 겁니다. 자, 흙, 토지죠? 땅입니다. 토지를 헤아려서 토지를 이리저리 해서 좋은 땅, 나쁜 땅에서 농사 지을 땅, 여기는 뭐 심으면 좋을 땅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잘 분배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절이 했던가요? 절은 이 동네에 언제 들어왔느냐? 절은 중국 땅 다 통틀어가지고 한나라 때 들어옵니다. 한나라 때. 한나라 그러니까 기원 후에 들어와요. 기원 후에. 그런데 이 글자들은 훨씬 기원 전 3000년 전에 이미 다 있었던 글자들입니다. 이거 누구냐? 앞으로는 절사하지 말고요. 뭐라고 한다? 네, 관청이라고 하고요. 발음도 달라요. 시죠. 관청시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읽어요? 자, 쉬운 글자만 드릴게요. 시. 시. 그죠? 시조 할 때 시. 시조. 또 뭐가 있죠? 시가 있고. 내시 할 때 시도 이거죠. 사람이.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이 소리예요. 내시반이니까 문화시중에서 최고의 그 임금 다음에 권력자 시중 있죠. 시. 또 무슨 시가 있죠? 내시 또 떼시. 아까 얘기했던 떼시.
관청에서 뭐예요? 1월에 저 하늘에 있는 천문을 보고 1월을 보고 뭐냐? 때를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이 음력 3월이다. 지금 음력 오늘 양력으로는 11월의 마지막 날. 음력으로는 10월의 26일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아침에 저 예천 온천에 보니까 10월 26일인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 때를 가르쳐 주는 게 여기예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일일이 글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사람답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노랫말을 만들어서 관청이 노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노래하는 속에다가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 갖추도록 노랫말 속에 담아요. 이게 누가 하느냐? 관청이 하는 일이에요. 다 시로 읽죠. 얘도 시죠. 얘도 시죠. 중국어로는요. 그냥 이것도 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금 다르게 발음한다고 뭐라고 한다? 사라 이렇게 발음하죠. 절사라. 사람들이 절사만 알고요. 원전이 되는 그죠? 원음이 되는 시는 몰라요. 다 관청에서 하는 일이라 그럽니다. 자, 관청에서 뭐를 해주고 농토도 아까 토죠. 농토도 이렇게 다 나눠주고 여기는 관청이 들어서 뭐 세종시도 만들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어요? 다 관청이 만들죠. 여기 청와대 만들 자리, 여기는 뭐 저기 예천군 어디 뭐 면사무소가 들어갈 자리, 여기는 누구네 땅, 옛날에는 땅도 이렇게 쭉 분배를 했으니까 다 그게 관청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 관청이 해주고 땅만 나눠주면 되느냐? 농사 짓도록 때도 알려줘야 되죠. 농사 짓고 때만 알려주고 농사 잘 져서 등 따스고 배부르면 이거 도대체 인간 같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켜야 돼요. 이걸 통해서. 이러한 관청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관청에서 하는 일은 다 마음심자의 변형이 요걸자입니다. 아, 관청을 믿어요. 그 믿을 시자예요. 그죠? 아,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공부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때를 시 중입니다. 때를 잘 맞출 줄 알아야 돼요. 때를 놓치면 농사 땡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하늘은 천원지방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늘이 둥글다라고 보면은 아침에 해가 뜨고, 그죠? 아침에 해가 뜨고 남중에서 저녁이 되면 지고 여기는 밤이 되면 잡니다. 우리는 생활 공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항상 뭐 세상의 중심은 누구다? 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작하는 것은 좀 어리죠. 자, 우리가 좌우라고 할 때 좌하고 되고 우가 됩니다. 그냥 나 기준으로 생각하면 내가 천하의 중심이에요. 제가 천하의 중심이죠. 제가 없으면 세상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있어도 제 세상은 없습니다. 제가 있어야 제 세상이 있고 제가 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중심은 일단 나라 보는 것이고, 이 공부가 이제 다 되다 보면 역지사지 할 줄 아는 거죠. 일단 나부터 세우는 게 참 중요해요. 역지사지. 역지사지를 하는데, 그죠? 역지사지. 역지사지 맞나요? 받고 알고 역지사지? 아니다. 역지사지 처지죠. 갑자기 다 요거 맞나요? 역지사지. 내가 현재 처한 곳 그죠? 바꿔서 그죠? 역지사지 맞을 것 같아요. 역지사지 하라라는 것인데요. 일단 나를 중심으로 봅니다. 갈지자로 쓰나요? 역지사지? 둘다가 그러니까 진짜 이제 역지사지 그냥 요거 자체 그냥 지시대명사 내지는 뜻없는 어조사로 해서 바꾸어서 생각한다 해서 역지사지. 처지라고 할 때 지자로도 쓰는데 역지사지. 그러면 딱 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내 이쪽은 왼쪽이죠. 이쪽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자, 왼쪽이다 그러면 우리 외다라는 거죠. 외다 그러면 잘 못한다 이런 뜻이죠. 좀 어리다 어리숙하고, 오른이라면 오르다라고 바르다라는 겁니다. 왼쪽은 아직 생경합니다. 처음이라서. 그래서 이쪽을 뭘로 삼냐? 동쪽으로 삼습니다. 해가 뜨는 쪽이죠. 오른쪽은 뭐가 돼요? 서쪽이 되죠. 좌동 우서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쓰는 서구의 방향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 서구에서는 이쪽이 동쪽이 되죠.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이게 바뀌었죠. 이게 바뀌면 우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동에서 해가 남중하죠. 남중하고 서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해가 북쪽으로. 북이다라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남향이죠.
남쪽을 바라보는 것이고 북쪽은 내가 등지는 곳입니다. 등배자예요. 이게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싹 없어지고 예천군 지보면이 어딘가라고 지도 찾아보면 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거꾸로 봐야 돼요.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쪽이 북쪽이 되죠. 이쪽이 남쪽이 됩니다. 사우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이건 다르대요. 좌동호소, 홍동백서 그러는데 틀리답니다. 요거 바뀐 건 못 봐요. 요거나 엎어가지고 맺히면 똑같은 방향인데 대신에 자 서구 사회는 북쪽을 굉장히 중시하고 우리는 남향하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자 이리관지에서 이걸 기본으로 보고 서구의 일은 요걸 중심으로 보는 것이죠. 요걸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하늘은 아침에 해가 떠서 이렇게 되는 거 잘 분간 못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남중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하늘은 뭘로 나타내느냐? 10으로 나타내죠. 하늘이 한 바퀴 삥 도 1년이라고 하는 충분점에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며칠 걸린다 그랬어요? 1년 300 며칠이요? 365일 365.24 얼마인데 옛날에 황하무용권은 대략 해서 이제 360일 소수점은 뭐 저쪽에 학자들이 관리들이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해가 떴는데 며칠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제일 헷갈렸던 게 뭐냐면은 음력을 내내 쓰다가 나중에 양력으로 바뀌었었죠. 어렸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양력으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저도 오늘 며칠이지? 물어봐요. 잠깐만 나 시계 좀 보고 요새는 스마트폰 좀 보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요. 그런데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렇게 확인하셨던가요? 안 보고도 오늘 며칠이야 그래. 음력 며칠. 네, 음력으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할머니들 알죠? 지금도 옛 분들 보면 지금 달력 안 보고도 야 오늘 음력 며칠이야. 정확하게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뭐 양력으로 쓰면서 몰라요. 음력도 잊어버리고요. 전통적으로 음력도 잊어버리고 양력은 그놈의 달력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니까 1970년, 60년대 사신 분들 계실 거예요. 60년대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할 때 뭐 받으셨죠? 신년 하래 해놓고죠. 한자로 신년 하래 하고 해 뜨는 그림 하나 탁 해놓고 그죠? 위에는 신년 하래 뭐 이렇게 국회의원 아무개 해놓고 그 다음에 1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12월달 달력이 그죠? 6개월 이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다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받아놓고 뭐예요? 안방에 하나 탁 그죠? 사람들 많이 탁탁 하나 붙여요. 왜? 양력으로 바뀌었으니까 도대체 날짜 몰라요. 요놈의 달력을 보면서 해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선거전만 다 달라져. 국회의원 선거 때 이런 달력들이 쫙 나눠집니다. 미칠 일이에요. 위정자가 동양의 위정자들은요 안 보고도 백성들 다 알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줬거든요. 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자라는 겁니다. 농사 때는 그리고 봄, 여름, 가을은 참 중요한데 정확한 그 때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음력을 알아야 되고 24절기를 알아야 돼요. 지금 농사 짓는 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뭐 무슨 절에 뭐 하기 전에 소설 입춘우수 대설통지 아니 이전에 뭐 언제 때 뭐 하고 보리 거두고 뭐 거두라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가 음력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태양에 해가 뜨는 걸 보고 오늘 며칠이다 죽었다게 하나도 몰라. 왜? 어제 뜨는 해나 내일 뜨는 해나 전부 다 동쪽에서 어떻게 동그랗게 해서 뜨죠. 동그랗게 해서 뜹니다. 동그랗게 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만 봄이냐 여름이냐에 따라서 좀 저쪽에서 뜨느냐 이쪽에서 뜨느냐 그거 차이일 뿐이에요. 그 차이일 뿐인데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도 밤하늘에 두 가지가 있죠. 별이 있고 달이 있습니다. 별은 우리 일반인들도 잘 보기 힘들고 대신에 매일매일 바뀌는 게 뭐예요? 달이죠. 해는 둥글다 그래서 아까 네모나 여라고 하는 거 네모 내가 두 개 같다라고 했는데 둥근 건 하늘 참 요거 설명 둥근 거는 하늘이고 이건 양입니다. 양이라는 개념이 되고 양을 우리가 주역 부호로 그러면 이렇게 하늘 만물을 덮는다라는 것이고 그 하늘이 내주는 거에 따라서 땅은 천원지방에서 네모로 표현해요. 천원지방입니다. 네모라는 건 네모 아까 떼배가 되고 양은 땅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 주는 대로 그대로 받죠.
나무에 줄기가 있으면 가지가 있대.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두 손을 쫙 벌려 이렇게 되겠죠. 같이. 그래서 이건 음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타낼 때 하늘도 둥근 것도 네모요, 네모도 네모 둘이 똑같이 같이 돌아가니까요. 이거 의미 모르나요? 둥근 것도 네모요, 네모도 둥글고 똑같다는 말. 이거 내각이 얼마죠? 원은 360도죠? 이거 수학이에요. 한자는요, 뜻글자는 수학입니다. 수예요. 잘 수학 그러면 어려우니까 또 도망가시려고 하는 수예요. 다 수 속에서 놀죠? 아이씨, 오늘 뭐 하려고 그랬는데 올라갔는데 비가 왔네. 에이씨, 뭐라고 그래요? 운수 되게 나쁘네. 내가 꼭 놀라고 하면은 말이야. 저놈의 그냥 하늘도 날 안 도와줘. 운수 나쁘네. 그러다가 술 좀 마시고 에이, 조금 마셨으니까 운전해도 괜찮겠지 하고 운전하고 착 하다가 하필이면 그때 항상 경찰도 없는데 그날따라 거기 경찰이 있어서 잡혔어요. 뭐라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 자기가 범법행위한 건 모르고 재수 더럽게 없네 그래요. 나빠요. 그때도 이 숫자 써요. 재수, 운수 또는 또 무슨 수 있을까요? 뭐 좋은 수 없냐? 좋은 수 없냐? 그죠? 너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숫자인데 이걸 옛날에 우리 국어 시간에 뭐냐 그냥 불완전 명사 이렇게 배웠습니다. 뜻글자로 가르쳤으면 전부 수 속이죠. 수가 뭐냐? 날짜죠. 너도 요새는 태어날 날 언제니? 무슨 시냐? 이거 따져가지고 운수. 그죠? 사주팔자보다 운수 보는 거예요. 전부 다가 뭐냐면 수 속에서 사는 겁니다. 수 속에도 이게 그물코 이렇게 눈 뜨는 건데요. 자, 그래서 천원지방이다. 자, 이거 360도예요. 네모난 거 어때요? 네모. 내가 90도, 90도, 90도 해서 이것도 어떻게 돼요? 얘도 360도죠? 수학적으로 둘이 똑같죠? 하늘이 움직이는 대로 땅도 그대로 움직여요. 천원지방입니다.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유태인들, 이거 보통 남자로 여자로 표현하죠. 이렇게 보면 남자로 표현하죠. 음양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삼각형 180도죠. 내가 두 개가 돼야 온전한 사람 체가 되죠. 삼각형 두 개 해서 음양 합치면 이것도 얼마예요? 360도입니다. 자, 이거 하늘이죠. 하늘, 네모, 땅, 사람. 그래서 천지인 뭐예요? 삼재. 세 가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사람이 와서 그거 저 이리저리 칭송하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늘 함께 이렇게 움직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요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천간지지 설명드릴게요.